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실리콘밸리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싶으신가요? 수영복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지만 그 외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네트워킹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흥미로운데요. 실리콘밸리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싶으신가요? 수영복을 가져오세요입니다. 이 기사는 실리콘밸리에서 사우나가 네트워킹의 새로운 장소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집이나 레스토랑 대신 투자자와 창업자들이 사우나에서 만나 교류하며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열리는 세일즈포스 대규모 컨퍼런스를 계기로 시작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이 행사에 참가한 수많은 기술 업계 종사자들 가운데 한 스타트업 창업자인 야리 살로만은 사우나를 임대하여 네트워킹을 해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알코올 중심의 모임에서 벗어나 좀 더 건강한 네트워킹 환경을 만들고자 했고, 이를 위해 핀란드 전통 사우나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살로만은 자신의 스타트업을 홍보하기 위해 200도 증기가 나는 사우나에서 네트워킹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우나 네트워킹이지만 핀란드 출신인 그는 사우나를 일상적인 교류의 공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문화에서는 사우나에서의 만남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남녀가 함께하는 사우나 네트워킹을 시도했고 놀랍게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우나 네트워킹은 샌프란시스코, 뉴욕, 콜로라도 등 여러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사우나 시설은 최대 9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그 모습이 나이트클럽처럼 보일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이곳에서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대신 사우나를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나 네트워킹의 또 다른 장점은 대규모 인원이 아니라 소규모로 집중된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지 않는 창업자들 사이에서 이 네트워킹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는 창업자 윌드레셔는 콜로라도에서 사우나 네트워킹 공간을 만들었고, 이는 기존의 알코올 중심 네트워킹과 다른 새로운 대안이 되었습니다. 사우나에서의 만남은 때로는 투자 기회로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벤처 투자자 헬렌 세르빌리오는 사우나 네트워킹에서 한 스타트업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곧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사우나라는 공간이 오히려 편안한 대화를 유도하여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신뢰관계를 쌓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처럼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네트워킹 트렌드인 사우나 네트워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혁신적이면서도 이색적인 만남의 장소가 되는 사우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되네요. 새로운 네트워킹 방식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한번 사우나 네트워킹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헐적 단식의 효과와 한계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건강상의 장점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간헐적 단식은 제한된 시간에만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 제한 식사법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200에서 500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게 되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6개월간의 임상 실험에서 간헐적 단식을 한 사람들이 체중의 약 8%를 줄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중 감량 외의 염증, 수치 감소나 수명 연장 같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육량 유지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의 영양학 교수 크리스타 바라디 교수는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 놀라운 건강 효과를 기대했지만 사실은 단순히 적게 먹는데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단식 중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으며 실제로 단식을 한 사람들이 대조군보다 더 많은 근육량을 잃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식으로 인해 기분이 나빠지거나 더 쉽게 짜증을 내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직 자전거 선수 제이크브는 단식을 시작하면서 체중이 줄었지만 점차 기분이 나빠지고 몸이 피곤해지는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간헐적 단식을 포기했고 그 후 오히려 더 나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간헐적 단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주로 동물 실험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단식이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는 대부분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인간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 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 대학교의 코트니 피터슨 박사는 시간 제한 식사가 체중 감량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혈당 관리와 혈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 시간에 식사를 마치는 방식이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헐적 단식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육량 감소나 기분 변화와 같은 부작용도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연구 결과로 장기적인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참고하여 체중 감량 외의 다양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